안녕하세요. 미스케롯입니다. 오늘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에서는 유럽에 대해서 유럽의 국가를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가 첫 번째 국가로 꼽히게 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얘기할 게 많은 나라예요. 제가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할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워낙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역사 기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매너를 가지고 업무를 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를 말씀드리기 위한 기본적인 역사 배경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겠죠. 안 그럼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오스트리아는 음악이 굉장히 유명하고 예술도 유명하고 음악 얘기하면 또 누구예요? 하이든입니다. 하이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교향곡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가끔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 전에도 교향곡 작곡가가 많았는데 왜 하이든이 하필이면 아버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우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든 유명하고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모차르트. 그래서 우리가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바흐하고 그렇죠, 베토벤 이렇게 더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제일 뛰어난 음악적인 업적을 이룩한 작곡가로 그렇죠, 우리가 음악의 신동 이럴 때 보통 모차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유명한 분이 또 모차르트가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 숭어. 그쵸? 숭어라는 가곡을 작곡하게 된 그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누구예요? 슈베르트.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고전 음악가들의 주 활동 무대였던 그 음악의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막 논술 시험 같은 거 막 보잖아요. 그쵸? 그때 출제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유명한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 아시죠?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 비엔나 출신의 물리학자고 양자역학의 체계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과학자죠. 그분도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그리고 아르누보의 화가 있잖아요. 그쵸? 구스타프 클림트. 네, 키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요 분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의외다 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네,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아시죠? 독일의 군인이고 독재자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3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나치당의 지도자이자 나치 그 독일 초대 대통령. 그쵸?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또 유대인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하고 전쟁 포로들을 학살한 그 아돌프 히틀러 출신한 아돌프 히틀러의 출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참 얘기할 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국기가 있으니까 국기 얘기도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 할 때 있잖아요. 과거에 그때가 아마 1190년대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레오폴트 5세가 그때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아크레 공방전에서 이제 적군의 피를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그 갑옷 있죠. 우리 전쟁할 때 갑옷 입는데 갑옷 위에 걸친 흰 겉옷이 그 띠를 남기고 좀 빨갛게 물들었다. 요런 설화에서 유래하게 된 국기가 바로 현재 오스트리아 국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기가 사실 설화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조금 슬픈 과거를 가진 오스트리아 국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판부터 지금 약간 말이 좀 꼬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한국어가 아닌 아무리 머릿속에 들어있어도 이걸 뱉어내는데 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도 같은 경우는 빈이에요. 빈. 네, 빈 사실 음악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막 거의 뭐 유명한 음악가는 다 빈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빈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라는 국가를 잘 모르셔도 빈이라는 도시를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빈 대학교라는 곳에서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냐면 제가 노벨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장을 가지고 와서 밑에 이제 막 써있죠, 사람들 이름이.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노벨상 수상자인데 빈 대학교에서는 20명 정도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됐어요.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빈은 참 엄청난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독일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공용어 같은 경우는 독일어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되는 그 오스트리아식 표준 독일어 같은 경우는 그 독일식 표준 이제 독일어랑 조금 그 문어치에서 다른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든가 어휘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그냥 방언 정도.
사투리 정도, 요 정도 여길 정도의 차이만 이제 존재하는 거라서 거의 완전히 같은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이 카톨릭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종교들, 동방 정교부터 개신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기타 종교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퍼센테이지에서 좀 나눠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 들려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젊은 분들, 요즘 시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통화는 유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차 한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마이너스 8시간이에요. 그리고 썸머타임 적용하게 되면 1시간이 줄게 되니까 7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는 세계 15위입니다. 세계 15위예요. 그래서 면적이 838만 그쵸 7,900 헥타르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뭐 면적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오스트리아 왜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그 여행 상품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 그 오스트리아가 항상 그 동유럽에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스트리아가 동유럽인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독일의 바이에른주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남동쪽에 있죠. 그러면서 중부 유럽에 있는 국가이자 서유럽에도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오스트리아가 어느 쪽에 속해져 있는 유럽이냐 이러면 서유럽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예요. 동유럽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 알프스 산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또 숲의 국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굉장히 적죠. 904만 3072명, 세계 97입니다. 가끔씩 옛날에 몰랐을 때, 저 옛날에 학교 다니고 막 몰랐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막 우리나라를 선생님들이 그 지구본에서 막 보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콩알만하다, 정말 작은데 우리나라는 막 비약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유럽 국가들, 크고 나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유럽의 이런 국가, 저런 국가, 그 다음에 뭐 동양의 어떤 국가, 저런 국가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구적으로도 사실 적지가 않고 심지어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확인하게 됐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지 않고 우리나라 국토만한 나라들 굉장히 많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가 아는 선진국의 나라 중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사실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제국이 해체한 다음에 그 알프스 산자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영구 중립국으로 지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되게 외부랑 그 교류가 많이 단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향이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폐쇄적인 좀 성향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이라든가 그 문화적인 다양성에 좀 그 긍정적이에요. 다른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다민족적인 분위기가 좀 적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만약에 가시게 되면 다른 유럽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다른 유럽을 가게 되면 인종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되게 많아. 그런데 서유럽의 다른 이제 주요 여러 가지 도시들에 갔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를 가시게 되면 조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전통적인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그 수도를 가게 돼도 관광객이라든가 그 일부 대학생들을 좀 이제 제외하게 되면 비유럽권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도시고 유럽 국가인데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국이 해체한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GDP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4,463억 1,473만 9,528.5달러 그래서 세계 28입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사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다른 이제 과거에 보면 다른 유럽 국가들을 굉장히 떨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한테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던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런 옛날에 그런 영광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 현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세계 중심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초라하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좀 초라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에도 그 철강 기계공업 요런 쪽의 그 기반 그러니까 산업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높은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복지 예산도 갖고 있고 그리고 최상의 선진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약간 어떤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부자로 살고 싶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오스트리아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이 워낙 이슈가 되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찐의 나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최상위 복지국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잘 나가는 우리 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독일어이기 때문에 제가 읽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메스 이렇게 보여져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이에요. 그리고 인포매틱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보통신, 정보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내추럴 뭐 이거랑 막 섞인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 그래서 기술 뭐 요런 앞글자를 딴 용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떠냐면 그 민트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4개 분야 정도의 전공을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채용 시장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산업 환경이 지금 IT 쪽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쪽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현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IT도 IT인데 제가 방금 컨설팅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SW 개발자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IT 전공하시는 분들이 오스트리아로 일을 하시러 많이 가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언어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살짝 드렸었는데 오스트리아의 IT 부분도 역시나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도 좀 하셔야 되고 검토도 좀 하셔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포인트. 역시나 이제 제가 보수적이라는 말과 유망 직종이 IT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스트리아 이제 IT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으로 봤을 때 이제 3%에서 5%의 계속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뭐 디지털 공정화, 요런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 시장의 성장에 관련돼서 거의 이제 매년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기능직에 관련된 인력난도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IT 쪽에 관련된 사실 인력난도 굉장히 좀 심각한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폐쇄적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요거를 조금 해결하면 요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핵심 근무 시간만 채우면요 점심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좀 유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친환경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선진국 복지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 거의 그런데 그 친환경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라든가 신재생 뭐 요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장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문화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비즈니스 매너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릴게요. 인사. 우선은 오스트리아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그렇듯이 악수가 인사 예절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럽 국가를 떠나서 악수가 뭐 제일 무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예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때랑 헤어질 때 반드시 이제 악수를 청하는 게 예의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온다. 근데 여자가 있어. 그럼 여성에게 우선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할 때도 여성하고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악수하면서 고개 숙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동양에 대한 그 영화나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걸 막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냐면 동양인하고 만났을 때 약간 은근히 나한테 그런 인사를 좀 해주는 걸 실제로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뭐라고 직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식으로 악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 숙이는 거 있죠. 그런 거 오스트리아인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내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 조금 그 나라의 문화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오스트리아인들한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호감을 갖기 때문에 악수하면서 고개 숙여도 괜찮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식사예요.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제가 나중에 술에 관련해서 한번 정리할 거거든요. 술 정리 한번 할 건데, 우리가 아페리티프라 그래가지고 식전술이라고 하죠. 역시나 유럽답게 네, 식전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할 때 아페리티프를 우리가 이제 권해보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일반 식당이라든가 이제 술집에서는 포도주라든가 위스키, 뭐 맥주 이런 거 잔으로 파는데, 식사 대접을 할 경우에는 포도주는 당연히 병으로 시키셔야겠죠. 그쵸? 그리고 식사 때라든가 아니면 술자리에서 내 주량에 따라서 내 이제 술만 주문하거나 스스로 이제 따라 마시는 거, 이게 보통입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 이제 분들 같은 경우도 스스로 이제 셀프로 술 따라서 드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워낙 뭐 혼술이 대세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못 따라줄 경우에는 술잔이라도 손으로 한번 툭 치는데, 원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라주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스스로 셀프로 따라 마시는 게 원래 보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잔이 폈다 그러면 가볍게 한 잔 정도 권하는 거로 족하고요. 너무 술을 이제 권하거나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약간 소리 내면서 음식 먹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기사항도 몇 개가 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비하면 유럽 국가의 대부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흡연에 대해서 좀 관대해요. 그래서 길에서도 보시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흡연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한테 양해만 구한다면 괜찮은 그런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한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에 식사가 안 끝났다 그럼 당연히 담배를 태우시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5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미권의 개신교에 대해서는 유사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톨릭은 구교고 개신교는 신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미에서 개신교가 넘어온 신교라고 생각하니까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굉장히 많죠. 대세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개신교 관련해서 주제는 조금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종교 얘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은 이거를 같이 동일시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사실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조금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목도리라든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는 좀 예민하죠, 얼굴 가리는 거.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상쇄가 된 부분이 있지만, 원래는 이제 얼굴을 막 가리는 그런 것들 좀 안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게 했었고요. 사실 유럽의 치안이 미국 못지않게 좀 안 좋아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치고 치안이 좀 좋아요. 그래서 사실 그 속된 말로 우리가 막장 치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막장 치안이 굉장히 심한 게 사실 서유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안전해가지고 밤늦게 돌아다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럽의 어느 나라에나 다 그렇듯이 그 소매치기 뭐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나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치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지, 사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당연히 없고요. 기본적으로 애초에 북유럽, 일본, 뭐 싱가폴, 뭐 홍콩, 대만, 아니면은 이제 뭐 중국, 대도시 뭐 이런 데가 아닌 이상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치안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던 뭐 일본, 싱가폴, 북유럽 이런 데가 아닌 이상 사실 한국과 같은 수준의 치안을 기대한다는 거는 사실 유럽 국가에겐 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더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겠죠. 그리고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제가 어릴 때 저도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스트리아는 유럽 국가죠. 그리고 명칭이 비슷한 나라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거긴 호주잖아요. 거긴 이제 오세아니아의 영어권 국가잖아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고. 그래서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로마자 표기 자체가 유사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우리나라 애들은 영어를 못해가지고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 그 헷갈린다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표기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도 혼동이 돼요. 그래서 제 외국인 친구들도 이거 되게 헷갈려서 사용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에서도 사실 그 두 나라를 그 말할 때 그 헷갈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스트리아에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기념품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오스트리아 갔을 때 보고 이거 뭐지? 막 그랬었던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캥거루 없음. 그러니까는 no kangaroos in Austria.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는 캥거루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그 뭐라 그래야지 기념품이 있어요. 티셔츠도 있고 머그컵도 있고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대사관이 우리나라 이제 그 종로에 있는 교보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대사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두 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 건물에 두 그 나라의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운명인가 봐요. 네, 운명일 정도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친하고 서로 떼놓을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혹은 뭐 호주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매너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글로벌 매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